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 고재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고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단 두 가지. 음성적 성향인가 양성적 성향인가 음양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세세하게 나가는 그런 이론적 토대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 이름에 담겨 있는, 특히 우리말 이름에 담겨 있는 음성과 양성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을 진단하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미팅 아니면은 선보러 나가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호구조사 하지요. 어디 사세요? 이름은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경찰서 취조실에 앉은 기분일 겁니다. 자, 물론 저는 이런 자리에 나갈 나이도 아니고, 혹시 어디 사세요? 그러면 네 마음속 왜? 그래서 제가 맨날 두들겨 맞죠. 아이고, 그래서 이 얼굴 됐어요. 자, 근데 이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심심할 때 이런 거를 한번 대화로 나눠보세요. 상대방의 이름, 혹은 미팅 자리에 나가서 이름을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딱 적은 다음에 이름에 바로 현대 물리학적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이름이 음성성이 강한데 어떤 섬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양성성이 강하신데 밝고 쾌활하시겠네요. 이런 내용들을 표현한다면 훨씬 더 다른 의미로 다가서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름과 음양 이렇게 하니까 무슨 동양에서의 주역 혹은 그 샤머니즘적 원리를 내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음양의 그런 기본 개념은 동양적 철학을 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표현하는 이 내용은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바로 이 음양, 반도체, 최첨단 기술이죠. 빌 게이츠에게 이제 누군가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빌 게이츠한테 만약 시간 여행자가 된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냐라고 했을 때 1947년 12월에 벨 연구소에 가보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벨 연구소를 왜 빌 게이츠는 가고 싶어 했을까? 그러면 궁금해지죠. 물론 벨 연구소는 이 반도체 기술, 증폭 정류작용, 그래서 물리학, 현대 물리학의 많은 부분을 만들어냈고 현대 물리학의 지식에서 최선봉에 섰었죠. 그래서 물리학상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13명, 13번인가 이렇게 수상할 정도로 벨 연구소는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 이렇게 했는데 빌 게이츠는 무엇을 궁금해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음과 양입니다. 동양적 사상으로 음양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동양인들은 음양이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예를 들면은 여성, 남성, 달, 해 이런 식으로. 물론 음양에는 선악을 담고 있지는 않죠. 음은 나쁜 것이고 양은 좋은 것이다. 이런 판단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이러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최첨단 반도체 기술, 현대 물리학 기술이 탄생하게 된 그 기본 이론의 회로도입니다. 그 회로도에서 PNP에 대한 이야기와 NP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PNP만 보면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싶을 수 있지만 이 P와 N이 바로 음양입니다. 서양인들의 의식 속에서 혹은 물리학 지식 속에서 이런 음양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러한 사상적 원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음양을 하면서
해, 달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금방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낯선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물론 거기에 동양 사람 끼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반도체 기술에서 나오는 음향은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바로 이 N과 P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음향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표현이 네거티브죠. 그리고 포지티브, 양성,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 표현을 최근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로나 진단 키트 딱 하고 나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부르지요. 그리고 나서 N입니다, P입니다 할 거예요. 네거티브, 포지티브, 음성입니다, 양성입니다. 그러면 네거티브, 음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이죠. 포지티브, 이거는 코로나에 걸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음향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제가 NP로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어떠한 것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무슨 좋고 나쁨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진 존재 이런 거지요. 따라서 빌 게이츠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이 동양적인 사고에 대한 겁니다. 그 음향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없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 기술로서는 쉽게 증명하지 못했고 그것도 최근에서야 바로 이런 음향이 실체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사물로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PNP나 NPN을 거치면서 증류나 증폭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류라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결합의 본질이 바로 음양의 결합입니다. 그러면 음과 양이 상충되는 지점에서 전공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일본인들의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일종의 홀, 구멍이 존재하고 그 간극에서 발생하는 폭발적인 힘, 이거의 증폭이나 또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정류작용,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든가 전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오한 체계가 바로 음향의 이론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름에 그런 게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제시하는 몇 가지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심심할 때 한 번씩 표현해 보시고 또 혹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도 이런 음향에 의해서 NP 또 음향이라 그러면 무슨 사주팔자 보냐고 또 오해하니까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기 때문에 NP로 하세요. 선입견이나 편견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름에 어떠한 NP가 존재하는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 물리학으로 증명해내지 못했지만 우리가 언어 표현에서 한국인들은 직감적으로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예를 들어서 살랑살랑, 설렁설렁, 술렁술렁, 솔랑솔랑 각각의 느낌이 다르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각각에는 어떤 기운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네, 분위기가 술렁술렁해,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서 느껴지는 그 어감, 말의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의 느낌이 어떤 표현은 음성적이고 어떤 표현은 양성적이라고 세종대왕은 분류를 했던 거죠. 이러한 언어 표현의 원리, 그래서
분류를 해보면 어나 우 이런 것은 우리가 n에 해당됩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음성이죠. 뭐 술렁술렁 했다 그래서 그게 나쁜 겁니까? 술렁술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원리가 이제 음성일 때는 왼쪽 그리고 아래입니다. 그래서 어자가 원래는 점을 찍혀 있었죠. 왼쪽 그리고 아래쪽. 이게 바로 이제 n에 해당되고요. 오른쪽과 위 이게 이제 p에 해당됩니다. 양이죠. 그러면 양이 이런 것. 그러니까 전극으로 굳이 설명하자면 네거티브, 포지티브의 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 했는데 뭐 오른쪽은 좋고 왼쪽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음과 양, n과 p라는 그런 개념으로 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음에서는 유성음 계열로 니은, 니을, 미음, 이응 우리말에서는 이제 목젖이 울리는 소리죠. 이러한 목젖이 울리는 소리를 저는 양성으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에요. 왜 양성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성음의 특성 이런 거가 이제 목젖이 울리면서 진폭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극성으로 분류할 때 P로 분류했고 그 외에 우리말에서는 대부분이 N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무성음은 음성이고 유성음은 양성이라면 음성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분류를 어떻게 했느냐? 자, 현재 한글이나 훈민정음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 각각의 내용들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훈민정음 창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훈민정음이 뭐 간혹 어떤 학자들은 어디서 모방했느니 막 이런 표현을 할 때 제가 이제 실험으로서 아라비아 숫자 한번 불러보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 모두 아라비아 숫자 알고 있죠? 그 아라비아 숫자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표기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사한 기호가 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한 걸 부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종대왕의 깊은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호의 유사성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바로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NP라든가 이런 다양한 철학이나 우주관을 내포하는 글자 체계로 만들었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것은 인간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바탕으로 하나의 호흡으로 글자를 연결하는 원리지요. 그 원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 아라비아 숫자만 가지고 한글을 대체해서 표기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라비아 숫자만 가지고 1부터 0까지입니다. 그런데 8만 좀 제외했습니다. 그 예외 하나는 봐주세요. 8은 한글에서는 글자로 표현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글의 기본음이고 영어나 이런 로마자에는 존재하지 않는 으 소리 이거를 8로 대체했습니다. 우리말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기본 모음에 으가 있다는 거죠. 아, 으, 이. 그 중에 이제 으입니다. 으. 자, 여기서부터는 좀 철학적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뒤에 제가 이제 직접 이 숫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어떻게 활용해서 한글처럼 표현하고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적용시키는지 한번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1은 n입니다. 그리고 2는 p. 왜 p냐? 포지티브를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글자들이 이런 글자들이 됩니다. 오라든가 니은이라든가 리을. 그래서
양성이다. P로 표현해 봤습니다. 3은 지읒 계열이기 때문에 제가 글자를 표기할 때 지읒으로 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3은 지읒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3은 N으로, 즉 네거티브로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P는 나라는 글자를 한번 봤습니다. 사자하고 가장 유사한,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자처럼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자인지 나자인지. 그래서 사를 이런 글씨로 연결될 때는 제가 P로 분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O로 표현될 때는 N, 네거티브, 디귿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물론 이 디귿으로 표현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을 저는 적용을 했지만 아라비아 숫자 5가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1부터 0까지 기호를 골고루 배열하기 위해서 디귿에 주로 사용했습니다. 5자를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흘려 쓰는 거죠. 그래서 5자를 디귿에 가장 가깝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2자 같은 경우 5자로 쓰이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자를 5하고 연결시키고 니은으로 연결시키고 리을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글자로 만들 것입니다. 다음에 P는 이응의 연결음으로 보통 제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6으로요. 6은 P, positive. 7은 기억, 그리고 어나 우 음성 모음에 주로 글자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내용만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인가 싶을 거겠지만 뒤에 제가 이제 이름을 쓰면서 나타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는 이응과 주로 연결되는 소리에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응하고 연결되니까 P. 그리고 마지막 0은 이응. 이응으로 주로 한글로 표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응은 유성음으로 니은, 리을, 미음, 이응과 같은 계열로 P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N과 P를 정확히 5개씩 배열을 했습니다. N과 P를 5개로 표현했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몇 개 글자는 조금 억지스러운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몇 개 글자는 억지스러운 게 보일 수도 있고 또한 그 글자의 연관성을 딱히 이렇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글자의 원리를 적용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이름을 가지고 직접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72371077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를 활용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부터 사용하겠습니다. 7. 자, 7이니까 제가 7 썼습니다. 그리고 2. 7과 2 썼죠. 7, 2.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대방을 만났을 때 상대방 성을 가지고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만 사용해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두뇌가 필요하겠네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글씨도 이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악필은 동네방네 소문난 거라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이름에 이제 이름 가지고 난 성격 파악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3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7. 다음이 1이네요. 그리고 다음 이응입니다. 0 썼고요. 7. 또 7. 그리고 2. 어떻습니까? 위에서 표기한 제 이름하고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맨날 강의에서 가장 많은 이름, 요즘 학생들에게 많은 이름이라고 김민준 성질내서 저한테 항의 메일 보내면 어떡하죠? 자, 그러면 김민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김민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기억이니까 7로 써보겠습니다. 7. 그리고
1, 다음에 1과 2를 쓰겠습니다. 1, 2, 다음에 미음은 1과 2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1, 2. 자, 이쯤 하면 여러분들도 다음 어떻게 예상이 되죠? 대부분 다 예상을 하더라고요. 민. 자, 2 썼습니다. 다음에 2, 7, 다시 2.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처럼 삐뚤빠뚤했지만 어쨌건 아라비아 숫자만 가지고 이름 두 개를 썼죠. 그런데 이제 제가 두 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의 넓은 해석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미음을 저는 1, 2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는 또 2, 7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7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2, 7.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스스로 이름에 대해서 아라비아 숫자를 활용을 하되 이러한 다양한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이죠. 제 방법대로 따라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쨌건 이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이걸 음양으로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호가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면 앞 페이지로 넘겨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7은 N, 2는 P 이런 식으로 NP로 교체를 해봅니다. NP로. 자, 그러면 아래처럼 음양에 의한 거 NP,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에 해당하는 기호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반도체 회로의 흐름도처럼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제 이름에서는 P가 4개고 N이 5개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전부 만들어 보아도 대부분의 경우 P가 한두 개 많거나 N이 한두 개 많은 이름의 형태를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만약에 제가 이제 남성이니까 P가 많아야 될 것인데 N이 좀 많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혹은 제 행동 속에 음성적인 어떤 특성, 그런 그 음의 특성을 지닌 어떤 활동들이나 심리 상태가 혹은 행동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해석을 해본다면은 신체 조건으로서의 남성성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음양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여성성을 충분히 간직하고 있어서 어떤 좀 섬세한 면이나 공감 능력이 좀 더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감성적인 상황에서도 대응하는 힘이 있겠구나. 이런 해석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혹은 상대방에게 해석해 줄 때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상대방의 이름을 가지고 NP의 체계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걸 숫자 기호, 부호 코드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민정 표기의 이런 다양한 창의적 해석이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죠. 자, 김민준 같은 경우에도 이걸 보면 두 가지의 특성으로 다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N과 P로 정리를 한번 제가 해놨습니다. NP니까 어차피 N 아니면 P니까 여러분들 쭉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눈에 보더라도 이 김민준이란 이름 역시 P가 5개지만 N은 6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더 많죠. 글자를 바꿔서 아래처럼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 2, 7로 미음을 썼다고 하더라도 P의 개수는 5개, N의 개수는 6개가 됩니다. 그러면 음과 양으로 분류할 때 이 사람은 좀 더 저보다는 글자 수나 부호 수가 많아서 다양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좀 더 다면화된 특성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N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까 제가 해석하듯이 어떤 섬세함이나 디테일에서 좀 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부분이죠. 제가 절대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름과 코드를 이렇게 일치시켜서 표현해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이름에 가진 어떤 특성을 반도체 회로처럼 이렇게 기호화하고 또 해석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음향을 제가 페미니즘적 해석을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성격, 저도 쾌활할 때가 있고 로맨틱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맨 밑에 마초적 기질이라고 했는데 이 해석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이성으로 만났다. 근데 P형의 특성이 좀 강하다. 그러면은 좀 로맨틱하면서 쾌활하고 진취적 성격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근데 이렇게 보통은 저도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제가 관찰한 바로는 좀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성인데 N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섬세하면서 배려와 공감 능력이 좀 탁월한 이런 성향을 가지는 경향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성향이 나타나느냐 했던 거는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언어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물론 20대 넘어서면은 좀 달라지죠. 20살만 넘으면 아저씨, 아줌마 이기도 확 쥐어받고 싶죠. 이런 호칭 하지만 그런 호칭 이전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한 거, 자기야 이런 것도 아니고, 어이, 뭐, 왜? 제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의 원리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러한 부분으로 그 사람에 대한 성격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성인데 P형이 과도하다. 그러면 약간 좀 마초적 기질.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습니다. 마초적 기질로 제가 표현했는데 조금은 지나친 뭐 남성성 이런 거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해석의 원래는 제 시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일반화 시켜가지고 안 맞던데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하고 또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안 맞은데요. 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열린 해석입니다. 이 열린 해석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또한 반도체와 같은 이러한 음향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만약에 이러한 거 N형, P형으로 나눴을 때 N형이 지나치다 그러면 아까 제가 표현하듯이 글자의 기호를 좀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한글 표기가 가능한 것인가? 현재 한글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1995년도에 제가 영어 발음 표기를 위해서 개발한 피읍 아래의 작은 동그라미, 시옷 아래의 작은 동그라미, 디귿 아래의 작은 동그라미 이런 TH나 F 발음 우리말에 없는 것은 제외했고요. 우선 현재 표기로만 지금 표현해 봤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음양 NP를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비율을 정확하게 배열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러한 글쓰기 원칙을 제시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배열했을 때 NP가 거의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배열이 되는 것 같다는 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모든 그 글자를 볼 때 어떤 글자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기호, 아라비아 숫자 중에서 뭘 사용할 것인가. 자, 시옷 같은 경우는 6의 변형을 주로 사용하라는 거죠. 6의 변형이 이제 P로 제가 표시했기 때문에 시옷 같은 경우는 좀 억지스럽지만 이거 7의 변형인 이거보다는 그러면은 7이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시옷의 변형으로서는 6자를 좀 더 이렇게 느리던가 해서 6자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5는 디귿, 각자 아라비아 숫자를 정확하게 골고루 배분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비읍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결합, 예를 들어서 6하고 1을 결합하는 거죠. 6을 쓰고 1 이렇게요. 만약에 키읔 같은 경우는 7, 7, 티읕은 66, 6, 6 이렇게요. 이런 글자체로 변경을 시키면 아라비아 숫자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피읍 같은 경우는 7 더하기 2죠. 지금 어려운 글자만 합니다. 기억이라든가 이런 건 앞에서 금방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피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을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끝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글자를 잘 쓰면 여러분들 피읍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음을 쓸 때는 나오는 숫자 이렇게 아와 같은 경우, 야 같은 경우에는 66 두 번 연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면 아라비아 숫자를 활용해서 NP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외의 글자들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자에다가 7을 사용하느냐, 예를 들면은 아니면 3을 사용하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글자를 약간 자연스럽게 변환시키면서, 물론 아라비아 숫자가 한글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만 가장 멀리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앞에서 제시해서 설명한 것처럼 그런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와 숫자의 배열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이쁜 글씨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캡처를 참고해 가지고 캡처 사진으로 찍어서 참고하시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독창적으로 좀 더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성격으로서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글자 표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NP로 연결되면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5 같은 경우는 2를 사용했고요. 제가 앞에 고자 하면서 했습니다. 요도 이런 표현.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 표기. 아라비아 숫자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 형태, 우리말의 가로, 영어에서는 가로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가로 형태의 글자가 아라비아 숫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라비아 숫자 8을 우리가 한글에서 활용하는 데는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8을 생략하는 대신에 8을 n이라고 했고 네가리 표현으로 하고 대체 표기로서 나타내기도 하지만 굳이 아라비아 숫자로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해석이죠. 이 자를 최대한 이렇게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서 가장 어려운 영어 표현, 영어로 이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말에서는 독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호 같은 경우에도 아라비아 숫자에서 역시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좀 억지스럽다 여기면 은은 8의 대체 표기로 하는 것이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부분에 아라비아 숫자 중에서 8은 우리말 의 표기로 대체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라고 제시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훈민정음 글자 표기를 제가 활용해서 나타내는 다양한 원리 중에서 제가 이러한 그 음향이라든가
세종대왕이 생각했던, 그리고 이게 현대 물리학에서 언어적 표현으로 적용될 때는 어때할 것인가, 그런 모습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또 심심하기도 하고 저 혼자서 이렇게 놀기도 너무 심심해서 이거를 다시 이제 물리학에 적용시켜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을 가지고 대화의 주제로서 연결한다면 아마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의 실마리는 자연스럽게 풀려갈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은 세종대왕이 개발해서 창제해서 반포한 훈민정음 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민정음 표기의 놀라운 확장성, 그리고 제가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나타내지 못했던 현재의 그 영어 발음과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을 활용했을 때 이러한 현대 물리학뿐만 아니라 언어학을 아우르는 지식까지도 포괄하여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한번 다음에 회의나 미팅이나 연인을 만날 때 대화의 주제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